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가이의 제3자 분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크게 흔들리는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도 증시 급락의 원인이었던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중국 부양책 축소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잠시 이런 식으로 낙폭을 더 키운 모습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 곧이어서 중국의 유동성 공급 확대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발 호재의 낙폭은 축소했으나 여전히 미국 국채금리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외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렇게 양배도세를 보였고, 결국에는 이를 기반으로 양시장 모두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조금 더 전망을 하자면요, 주말간에 미국 국채금리만 진정세를 되찾는다면은 중국발 호재를 기점 삼아 상승 반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 다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시 영상 주제로 돌아온다면은 거품 꺼진 삼성전자냐 바닥 부근이 삼성전자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삼성전자의 주력이라 볼 수 있는 비메모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승부수라고 볼 수 있겠죠. 무려 113조 원의 투자금이 걸린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메모리 분야에 무려 133조 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발표했었죠.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사명을 걸면서까지 11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비메모리에 투자했느냐? 바로 현 시점이 바로 5G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전환점에선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시장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스 기사를 하나 보시면은 PC와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D램이고 5G 시대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113조 원의 투자금을 건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5G 전환점 이후에 비메모리 시장 규모, 시스템 반도체에서만 무려 374조 원의 지금 시장 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스 기사로 나온 부분인데, 시스템 반도체만 보더라도 2025년에 시장 규모가 374조 원으로 보고 있고, 연평균 7.6%의 성장을 거듭하는 말 그대로 블루오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은 373조 원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는 새로운 진화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메모리 말고도 당장의 스마트폰 점유율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현재 전세계 1위 점유율을 지금 자랑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보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 12월에 나온 기사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꾸준히 점유율 1위를 이제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면에는 바로 이제 미국 제재를 받는 화웨이의 몰락이 지속됐기 때문인데, 이러한 화웨이의 몰락을 통해서 현재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투톱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현 시점으로 보자면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원래는 화웨이가 점유율이 꽤 컸었는데, 이 점유율이 화웨이가 몰락하면서 낮아졌고, 그리고 반대급부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그 반대급부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현 시점에서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의 이제 주력이라 볼 수 있겠죠. 비메모리. 삼성전자의 승부수인데, 사실상 이 비메모리 분야에는 절대 강자가 한 명 있는데 바로 TSMC입니다. 파운드리 업계, 비메모리 파운드 업계에서 최대 절대 강자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TSMC인데, 점유율만 보더라도 54%를 기록하고 있죠. 과반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진짜 절대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러한 TSMC와 정면 대결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TSMC의 약점을 공략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약점, 삼성전자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미지 센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래 주력이었던 D램 생산 라인을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으로 바꾸면서 세계 1위 소나를 잡으면서 이를 기반으로
TSMC까지 꺾겠다는 이제 그런 전략을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 센서, 삼성전자가 TSMC를 꺾기 위해 발판으로 꼽은 이 이미지 센서, 당장의 시장 전망을 보자면은 158조 원의 시장 전망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이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스 기사 하나 보시면은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2030년 기준으로 약 157조 9천억 원, 한마디로 약 158조에 달하는 그런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시장 전망을 자랑하고 있고, 이러한 158조 시장은 이제 바로 삼성전자가 TSMC를 꺾을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활용될 이렇게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새로운 출발선에선 삼성전자인 만큼 주가는 현재 저점 부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결론을 내자면요, 가까이에서 보면은 거품이지만 멀리 보면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차트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 추세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졌어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중기 이평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향후로도 이러한 초록색 선 중기 이평선은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이 중기 이평선을 기반으로 삼성전자는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라는 유망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그런 종목인 만큼 향후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차트를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당장은 주가가 빠지면서 거품 같아 보이지만은 좀 더 본다면은 거품이 아닌 바닥을 다지는 그런 종목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